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그 소리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발표자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소리꾼 김윤정 씨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예술가의 성공담을 넘어 편견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선 한 영혼의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다 비행기 이륙음이 잔잔하게 깔립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엔진 소리는 마치 거대한 꿈을 싣고 날아오르는 듯한 웅장함을 더합니다. 프랑스 파리. 낭만과 예술의 도시, 그리고 서양 고전 음악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입니다. 에펠탑의 우아한 실루엣이 새벽 하늘을 가르고 센강을 따라 흐르는 멜로디는 도시의 숨결처럼 느껴지는 곳. 몽마르트르 언덕의 화가들은 캠퍼스 위에 사랑과 열정을 그려내고 좁은 골목길 카페에서는 샹송 가수의 애잔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와 유서 깊은 콘서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섬세함, 베토벤의 웅장함, 바흐의 장엄함이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며 도시의 영혼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단결처럼 유려한 바이올린의 선율, 천둥처럼 울리는 팀파니의 박동,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오페라 아리아. 섬세하고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고도의 기교와 형식미를 갖춘 그들의 음악은 파리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죠. 이곳의 음악은 마치 수십 년의 시간과 장인의 땀방울로 잘 다듬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때로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특히 동양에서 온 낯선 소리를 강하게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유산에 대한 깊은 자부심만큼이나 외부의 새로운 소리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편견과 함께 닫힌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 견고하고도 낯선 세계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김윤정 씨는 전혀 다른 소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외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미지의 불안감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흙냄새 배인 고향 땅에서 나고 자라 판소리와 정가를 온몸으로 익힌 대한민국의 소리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우리 민족의 한과 흥,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윤정 씨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민족의 숨결이자 거친 삶의 애환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네 뒷산에 올라 목을 풀고 해가 저 어둠이 내린 후에도 밤늦도록 피를 토하듯 창을 하며 연습했던 시간들이 그녀의 소리 속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끌어올린 소리가 목청을 타고 나올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과 희열, 땀과 눈물로 점철된 수행의 시간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깊이와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한 한 음에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갈고 닦은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었고 그 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울리는 깊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였고 우리 민족의 애환이었습니다. 윤정 씨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살아있는 소리, 우리의 혼이 깃든 전통음악을 드넓은 세계에 알리는 것. 이 꿈은 단순한 개인적인 열망을 넘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나누고 동양의 예술이 가진 깊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깊은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양 음악 중심의 세계에서 한국의 소리가 당당히 설 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이 꿈을 위해 그녀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정든 고향과 익숙한 환경,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땅,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향한 깊은 사랑을 싣고 날아가는 희망의 배와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발 아래 아득히 멀어지는 고국의 산과 들, 그리고 익숙한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설렘과 함께 작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마치 그녀의 낡은 수첩에 꾹꾹 눌러 담은 글처럼 말이죠. 파리, 드디어 내가 이곳에 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감싸 안는다. 이곳은 어떤 소리로 가득 차 있을까? 길거리의 아코디언 소리, 카페에서 들려오는 재즈 선율, 오페라 극장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이 모든 소리 속에서 내 판소리 목소리가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아니, 조화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내 소리 그대로 이곳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나의 소리가 과연 이곳, 파리에서도 이해받고 공감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의 소리를 세계의 심장부에 심고 싶다. 우리 고유의 예술이 가진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그 심장이 내 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의 도전이 무모한 꿈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이 땅에서 한국의 숨을 쉬게 하리라. 나의 목소리가 이 도시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기를.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나의 소리가 길을 밝히기를. 나의 작은 몸짓이 이 거대한 문화의 바다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소리가 이 땅에 뿌리 내려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 희망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첫 발걸음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건 고독하고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그녀의 삶뿐 아니라 그녀의 소리를 듣는 많은 이들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어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의 다리를 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행의 끝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거대한 시련과 그보다 더 큰 깨달음과 감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점차 불협화음이 섞이며 긴장감 있고 차가운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마치 낯선 곳에 던져진 듯한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파리에 도착한 윤정 씨는 꿈에 그리던 음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설렘도 잠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빛나는 꿈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곳은 200년,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페라와 클래식이 확고한 주류를 이루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완고한 음악 세계였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은 서양 음악의 엄격한 이론과 역사, 정교한 연주 기법에 집중되어 있었고, 동양의 음악은 교과 과정은 물론 학내 분위기에서도 그 존재조차 희미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유명 작곡가들의 초상화들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듯했고, 교실을 가득 채운 서양 악기들은 자신들만의 견고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윤정 씨가 밤샘 작업으로 정성껏 준비해간 판소리 악보와 정가 가락은 그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심지어는 원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정교하게 조율된 서양 악기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처럼 취급되었고, 그녀의 열정은 싸늘한 시선 앞에서 빛을 잃어갔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곧 이질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넘어 틀리다는 듯한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차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무관심 반이었던 시선이 점차 경멸과 비웃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서양인 학생들은 그녀의 소리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낯선 흥미거리로 취급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왜 저런 소리를 내는가? 우리의 예술을 모독하는 것인가? 저런 소리가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수군거리며 비웃는 소리, 작은 헛기침 소리들이 그녀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한 교수는 실기 수업 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녀의 음악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과 함께 권위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리는 우리의 음악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질적입니다. 이것은 유럽 음악의 구조와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우러 여기에 왔습니까? 동양의 잡음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양 음악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술을 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소리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며 예술적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이곳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의 싸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는 윤정 씨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전적인 음악 강의실 한 구석에서 웅장한 피아노, 섬세한 바이올린, 깊은 울림의 첼로 등 서양 악기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 안에 갇힌 채 홀로 울부짖는 작은 존재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리 힘껏 소리쳐도 그들의 귀에 닿지 않는 메아리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은 그녀를 호기심 반 경멸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그들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휴식 시간에는 그녀를 피해 멀리 떨어져 앉거나 노골적으로 다른 언어로 그녀를 비웃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앙상블을 맞춰야 하는 실기 수업에서는 그녀의 소리가 조화를 깬다는 이유로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의 하모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튀어요. 마치 잘 차려진 식탁에 갑자기 날아든 파리처럼 방해가 됩니다. 당신은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리는 우리의 귀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당신의 역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습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직접적인 배제와 노골적인 무시는 윤정 씨에게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당혹감과 치욕적인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가운 기숙사 방에서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베개는 그녀의 눈물로 젖어들었고 침묵 속에서 그녀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소리가, 그리고 이 소리에 담긴 한국의 정서가 정말로 세상에 통하지 않는 것일까? 나의 꿈은 그저 헛된 환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 넓은 파리에서 나의 소리는 설 곳이 없을까?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모든 것이 후회스럽다. 나의 소리는 이토록 가치 없는 것일까? 나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낯선 땅에서 이 차가운 편견의 벽 앞에서 자신의 소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막막함을 넘어선 절규를 느껴야 했습니다. 문화적 이질감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그녀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었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정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서양 음악 이론 서적을 뒤적이며 자신의 음악을 서양의 관점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베토벤의 소나타를 분석하듯 판소리의 조를 분석하려 했고 푸가처럼 복잡한 선율의 구조를 찾아내려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리의 자유로움과 즉흥성, 그리고 깊은 서정성은 서양의 엄격한 형식과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화성학 책을 펼쳐놓고 판소리의 선율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소리의 깊이에 더 큰 좌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동양의 오음계와 서양의 칠음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밤샘 연구를 거듭했지만 좀처럼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연습실에 남아 목청을 가다듬었지만 그럴수록 고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웠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이곳에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학교를 벗어나 파리의 아름다운 센 강변을 걷거나 에펠탑을 바라보며 잠시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좌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웅장한 파리의 건축물들은 그녀의 왜소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질문과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버려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리를 고집하다 영원히 고립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게 그녀를 짓눌렀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자신의 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음악 학교에서의 깊은 좌절은 윤정 씨를 힘든 구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파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끝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대로 나의 꿈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 내 소리가 정말로 이토록 쓸모없는 것일까? 내가 틀린 것일까? 한국의 소리는 정말 세계에 통하지 않는 것일까?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인가? 수많은 고민과 번민 그리고 밤샘 통곡 끝에 그녀는 결국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학교의 인정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어쩌면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는 무대, 바로 파리의 거리에 자신의 소리를 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가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직접 대중에게 나아가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처절하고도 순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리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선 사람처럼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낡고 습한 벽 앞에서, 때로는 샹젤리제 거리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때로는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에서, 때로는 센 강변의 쓸쓸한 돌담 옆에서 윤정 씨는 자신의 판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작은 북 하나를 옆에 둔 채 그녀는 온몸을 던져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낯선 선율과 소리꾼의 독특한 추임새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시선들을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쁜 발걸음을 멈추는 이는 거의 없었고 그녀의 소리를 의아하게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거슬린다는 듯 피하려는 시선들 속에서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몸은 지치고 목은 쉬어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에서는 피맛이 느껴졌고 찢어질 듯 아픈 성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심함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소리에 담긴 진심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의지는 소리 한 한 음에,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에 담겨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요. 그녀의 소리는 절규이자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리랑의 애잔한 가락으로, 때로는 춘향가의 웅장한 대목으로, 때로는 심청가의 비통한 슬픔으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차가운 도시의 공기 속에서 작은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마법처럼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금발의 어린아이가 윤정 씨의 소리를 들으며 마법에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아이의 맑고 푸른 눈은 호기심과 함께 깊은 공감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꼼짝 않고 서서 윤정 씨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마치 소리의 파동이 아이의 순수한 영혼에 직접 닿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윤정 씨의 한복 자락을 살포시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툰 프랑스어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보다 윤정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어서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듯이. 이 소리는 울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따뜻해요. 마음이 찡해요. 저도 가끔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울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슬픈데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같아요.
저도 가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소리가 제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눈물은 윤정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윤정 씨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어떤 설명 없이도 그저 진심만으로도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진심 어린 공감은 윤정 씨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 뜨겁게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리가 가진 진정한 힘을, 그리고 그 소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이 경험은 그녀의 예술혼에 다시 불을 지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래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물과 공감을 통해 그녀는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 그리고 인간 본연의 감정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의 소리는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교감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차가운 거리에서 그녀의 소리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윤정 씨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소리와 끈질긴 노력을 눈여겨본 파리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 전통음악 워크숍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큰 의미를 부여했고, 윤정 씨는 이제 단순히 나의 소리를 넘어 한국의 소리를 파리에 알리는 문화 사절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진정한 매력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고립된 한 예술가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의 차가운 시선과는 다른 따뜻하고 열린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워크숍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첫 워크숍은 시작하기도 전에 정원 초과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윤정 씨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판소리 가락에 깊은 호기심을 보였고, 처음 접하는 장구를 직접 치며 우리의 전통 리듬에 맞춰 서투르지만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음악을 통한 순수한 즐거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가득했고, 윤정 씨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흥겹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니 놀라워요. 듣는 내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장구 소리에 맞춰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정말 신나는 경험이에요. 이 리듬은 마치 심장 박동 같아요. 한국 음악은 이렇게 깊은 감정을 담고 있군요. 마치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한인가요?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네 삶의 아픔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나이 지긋한 프랑스 음악학자는 윤정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소리는 마치 프랑스 샹송의 누벨 바그처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군요.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음악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윤정 씨는 이제 어엿한 한국 전통 음악의 대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리가 단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다시금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소리가 가진 잠재력에 눈을 떴고 더욱 열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련은 한없이 반복되는 법. 그녀의 성장을 비웃듯 여전히 음악학교의 그 교수는 윤정 씨의 음악을 세계에 먹히지 않는 소리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작은 성공이 자신들의 고고한 세계를 위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그녀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더욱 매섭게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동양의 그 원시적인 소리는 서양의 수준 높은 음악 시장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그저 당신의 환상일 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당신의 소리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며 예술적 가치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서양 음악의 견고한 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차갑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윤정 씨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홀로 서 있는 윤정 씨의 뒷모습은 주먹을 꽉 움켜쥔 손만큼이나 강한 분노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뜨거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자신에게 좌절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틀린 것일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나는 영원히 그들에게 이방인으로 남을까? 내가 전하는 한국의 소리는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인가?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일까? 나는 과연 이 거대한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나의 소리는 정말 잡음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좌절 대신 더욱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좌절이 그녀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내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 아이의 눈물을 보았고 워크숍 참가자들의 순수한 웃음과 감탄을 보았어. 내 소리는 결코 틀리지 않아. 그들의 편견이 틀린 거야. 나는 반드시 이 편견에 맞서 내 소리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어. 나의 소리는 세계에 통할 수 있어. 나는 한국의 소리꾼으로서 이 소리가 가진 힘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소리에 감동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의 비웃음은 나의 열정을 더욱 불태울 뿐이다. 그녀는 더욱 단단한 결의를 다지며 자신의 예술혼과 한국의 소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리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련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깊은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값진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녀는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예술의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떠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윤정 씨는 이제 자신의 소리가 가진 위로와 치유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넘어 인간의 아픔을 보듬는 진정한 예술의 역할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전쟁과 갈등으로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아이들이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한 난민촌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아이들의 텅 빈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삶의 활기를 잃은 채 아픔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보살핌만큼이나 마음의 위로가 절실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윤정 씨의 마음은 뜨거운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리가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하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아이들을 초청하여 특별한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깊은 아픔을 지닌 이들에게 과연 그녀의 소리가 닿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과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소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윤정 씨의 애절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소리에는 우리 민족의 한과 삶의 애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끈질긴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난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어색해하던 아이들과 여성들도 점차 윤정 씨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더니 이내 깊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접하는 소리였지만 소리에 담긴 진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공연장 곳곳에서 많은 난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윤정 씨의 소리는 그들이 겪어온 전쟁의 상처와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그 소리는 그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위로하고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하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감과 연민이 무대와 객석을 강력하게 연결했고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치유의 힘이 증명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 씨의 소리는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보듬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은 그녀를 떠나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아이는 그녀의 한복 자락을 부여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이 감동적인 공연은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주요 일간지는 물론 영국 BBC, 미국 CNN, 독일 슈피겔 등 국제 통신사에서도 윤정 씨의 공연을 대서특필하며 국경을 넘은 감동, 소리로 전하는 인류의 침묵을 깬 희망의 아리랑 분쟁 지역을 어루만진 한국의 소리, 언어를 초월한 치유의 선율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수민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문화 선구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정 씨는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음악인권 포럼의 공식 초청을 받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유네스코 홀, 전 세계의 수많은 외교관과 문화예술 관계자들, 그리고 각국의 귀빈들 앞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윤정 씨가 한국 전통 소리로 노래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절정이자 한국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이제 특정 국가의 음악을 넘어 인류 보편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인권의 소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명성이나 부를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녀의 소리가 누군가의 유명한 이름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주는 따뜻한 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비로소 온 세상을 울렸고 그 울림은 평화와 공감의 메시지로 강력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리로 세상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유네스코 홀은 숨죽인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네스코 공연이 끝난 후 윤정 씨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외면했던 음악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프랑스 국립음악원의 피에르 듀랑 교수였습니다. 평소 서양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했던 그가 윤정 씨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정 씨, 저는 당신의 음악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의 당신의 공연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혹시 저와 함께 동서양 융합 콘서트를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윤정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시대착 오적이라고 평가했던 그가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바이올린과 첼로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마리, 장마르, 안나. 그들은 모두 윤정 씨의 소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하고 싶어요. 판소리와 서양 악기가 만나면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날지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동서양의 만남 이스트 미츠 웨스트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음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 씨의 깊이 있는 판소리와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선율, 첼로의 웅장한 저음, 피아노의 섬세한 반주가 어우러지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합동 연습에서 윤정 씨가 아리랑을 부르자 바이올린이 그 선율을 따라 흘렀고 첼로가 깊은 울림으로 받쳐주었습니다. 피아노는 은은한 화성으로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연습실은 마법에 걸린 듯 고요해졌고 모든 이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아요. 첼리스트 장마이너스 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의 협주는 파리 시내 여러 콘서트홀에서 공연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샤틀레 극장, 플레엘 홀, 심지어 오페라 바스티유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 공연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현지 언론들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공연, 동양의 혼과 서양의 기술이 만든 기적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거듭하면서 윤정 씨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진정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 공연 전에는 판소리의 역사와 의미, 한국의 정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들은 한국의 한과 흥이라는 독특한 정서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리 7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한복을 차려입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프랑스 아이들이 윤정 씨의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로 제 이름을 써주세요.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한국에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관심과 사랑 앞에서 윤정 씨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정기적으로 학교와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3년간의 유학 생활이 끝나갈 무렵 윤정 씨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공연에서 그녀는 처음 파리에 왔을 때 부른 그 아리랑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 온 프랑스 동료들, 그리고 객석을 가득 메운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3분간 이어진 기립박수와 함께 브라보, 윤정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윤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소리로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의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피에르 듀랑 교수는 윤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정,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윤정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낡은 엽서에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녀의 손때 묻은 엽서지 위로 파리에서의 모든 경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가슴 벅찬 순간들과 때로는 좌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소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위로가 되었던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되새기며 그녀는 깊은 여운과 울림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펜이 움직일 때마다 파리의 거친 바람과 차가운 시선들, 길거리의 작은 아이의 따뜻한 미소와 난민들의 뜨거운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엽서 한 장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붉게 물드는 풍경은 그녀의 지난 고단하고도 영광스러운 여정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녀의 성공을 축복하는 듯한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냄새와 소리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고 이제는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녀의 삶과 철학이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그런 소리를 내냐고.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한국의 소리를 고집하느냐고. 왜 서양 음악에 맞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느냐고.
왜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고 굳이 험난한 길을 걸었느냐고. 나는 이제 당당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것은 한국의 숨이에요.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가 담긴 혼이 담긴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수많은 한과 흥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리는 더 이상 한국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피부색과 상관없이 당신의 것이기도 해요.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 소리를 통해 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제가 걸어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편견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저는 소리를 통해 저 자신을 증명했고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이 소리는 저의 전부이자 이 세상을 향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한국의 소리꾼으로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저의 소리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상 곳곳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윤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심을 담은 소리는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용기와 끊임없는 도전은 한국 전통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으며 진정한 예술은 편견을 넘어선 공감과 따뜻한 위로에서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리로 세상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김윤정 씨의 소리를 통해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다양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윤정 씨의 소리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영원한 울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소리로 세상을 치유하고 연결한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것이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용기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편견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리에 대한 믿음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김윤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소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